아냐, 산아, 왜 이러는 거야? 민호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산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진돗개 산이가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평생 온순하고 영리하던 산이가 지금은 주인 가족의 여행 가방을 물어뜯으며 미친 듯이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산이의 낮고 깊은 으르렁거림이 전원 주택의 아당에 울려 퍼져요. 그 하얀 털의 갈색 점이 아름다운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절망과 간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 정성껏 산 여행진들이 바닥에 흩어져 나왔어요. 2박 3일 가족 여행을 위한 옷가지들, 아이들 간식, 카메라까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산이는 미친 듯이 여행 가방을 계속 물어뜯었어요. 마치 가족들이 절대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외치는 것처럼요. 민호가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차로 뛰어가자 번개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에는 처절할 정도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개가 정말로 우리를 막고 있어. 가족들이 어쩔 줄 모르며 산이를 바라봤어요. 평생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가족들은 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이가 아무리 달래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무서운 재앙을. 모든 이야기는 3년 전 바우가 민호네 가족의 마당으로 낯선 손님을 데리고 온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우가 뭘 물고 왔지? 민호의 아내 수준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바우를 발견했어요. 10살이던 바우가 입에 뭔가를 조심스럽게 물고 와서는 수준의 발 앞에 살살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작은 진돗개 새끼 한 마리였어. 태어난 지 겨우 2달 정도 된 것 같은 아기 강아지가 바우의 입에서 나와 작게 끙그렸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요. 민호가 급히 뛰어났어요. 어떻게 된 거야? 바우가 이 새끼를 물고 왔어요. 어미를 잃은 것 같은데 새끼 진돗개는 정말 작았어요. 하얀 털에 귀여운 갈색 반점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마에 있는 갈색 무늬가 마치 산을 그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바우는 새끼를 내려놓고는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며 하차주기 시작했어요. 마치 진짜 부모가 된 것처럼요. 바우가 어디서 이 아이를 찾아온 걸까요? 글쎄, 산속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을 거야. 바우가 데려온 걸 보니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고 민호 부부는 고민했어요. 이미 바우 한 마리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새끼까지 키우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바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온순하고 말썽 한 번 부리지 않던 바우가 이렇게 애타게 새끼를 보호하려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태워볼까? 정말요? 바우가 이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외면해? 그리고 이 작은 게 너무 불쌍하잖아. 그렇게 새끼 진돗개는 민호네 가족이 되었어요. 이름은 산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마에 산 모양 무늬 때문이었죠. 자나, 앞으로 우리가 가족이야. 수진이 작은 산을 안아주자 산이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바우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새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작은 산이 얼마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 산이 민호 네 집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산이가 왜 저러지? 수진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산이가 계속 끙꼬이며 자신의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빨래줄 쪽으로 와서 수진의 치마를 살짝 물고 잡아당겼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산이 더욱 간절하게 빨래 쪽을 바라보며 깁긴거렸어요. 바우도 옆에서 함께 불안한 듯 서 있었습니다. 설마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직은 맑은 하늘이었는데 서쪽 멀리
작은 구름 몇 개가 보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기는 한데 일기예보에서는 말 타고 있는데 그런데 산이 더욱 애타게 빨래를 바라보며 짖기 시작했어. 알겠어. 알겠어. 빨래 거들게 수진이 빨래를 서둘러 걷기 시작했어요. 산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시간 후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져요. 어머나, 진짜 비가 와. 만약 산이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빨래가 모두 젖었을 거예요. 신기하네. 산이가 비가 오는 걸 미리 알았나 봐. 민호도 놀라워했어요. 동물들이 날씨 변화에 민감하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 후로도 산의 특별한 능력은 계속 나타났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마당을 파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자리에서 수도관이 터졌어요. 미리 파놓은 덕분에 물이 다른 곳으로 빠져서 집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밤중에 계속 짖어서 가족들이 깨어났는데 알고 보니 가스밸브가 살짝 열려 있었어요. 산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우리 산이가 정말 특별하구나. 가족들은 점점 산의 능력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오도 산을 더욱 아끼며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오야 고마워. 산이를 데려와줘서. 민호가 바오의 머리를 쓰다듬자 바오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당연하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어요. 산이 2살이 되던 해 13살이 된 바오는 눈에 띄게 늙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오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요즘 바오는 자주 누워만 있었어요.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도 않았고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니 나이로 인한 사난스러운 노화 현상이었어요. 바오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네. 가족들은 바오를 더욱 소중히 돌봤어요. 특히 산이는 바오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바오는 조용히 잠든 채 무지개 다리를 건너와요.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13년 동안 함께했던 바오였으니까요. 산이도 바오가 떠난 자리에서 사흘 동안 밥을 먹지 않고 누워만 있었어요. 자나 바오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데려온 거야. 이제 너가 우리 가족을 지켜줘야 해. 수진이 산이를 안아주며 달렸어요. 그제야 산이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바오가 떠난 후 산이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어요. 더욱 영리해지고 가족들에 대한 보호 본능이 강해졌습니다. 마치 바오가 산에게 이제 너가 이 가족을 지켜야 하고 유언을 남긴 것처럼요. 바오가 떠나고 1년이 지났어요. 이제 3살이 된 산이는 완전히 어른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바오만큼 커졌고 그 특별한 능력은 더욱 정확해져요. 산아, 오늘 날씨 어때? 민호가 장난스럽게 물어보면 산이 하늘을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았어요. 비가 올 것 같으면 빨래 쪽으로 가서 끙끙거렸고 맑을 것 같으면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산의 소문을 들어서 가끔 찾아왔어요. 야, 야, 정말로 날씨를 맞춘다며 우리 산이가 좀 특별해요. 민호 부부도 산이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산의 능력은 날씨 예측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고 냈습니다. 어느 날은 민호가 지붕 수리를 하려고 사다리를 놓았는데 산이 계속 지지주며 말렸어요. 그래서 다른 날로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 사다리에 금이가 있어서 올라갔다면 떨어질 뻔했어. 또 어느 날은 아이들이 근처 계곡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산이가 문 앞을 막고 서서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에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계곡에 홍수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산이가 천사인가 봐. 가족들은 점점 산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었어요. 민호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철학산 쪽에 있는 펜션에 2박 3일로 다녀올까?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정말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네. 고등학생인 아들 지훈이와 중학생인 딸 지영이도 신나했어요. 산이도 같이 데려가요. 그럼 당연하지. 산이도 우리 가족인데. 민호 가족은 인터넷으로 서악산 근처에 멋진 펜션을 예약했어요. 산속에 있는 통나무지 비었는데 주변 경관도 아름답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도 있었습니다. 우와, 여기 정말 예쁘다. 컴퓨터 화면을 본 지영이가 감탄했어요. 산이도 좋아할 거야. 넓은 산 속에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가족들은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2박 3일 동안 필요한 옷가지며 아이들 간식 그리고 산이를 위한 간식과 장난감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출발은 토요일 아침 8시로 하자. 3시간 정도 걸리니까 11시쯤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좋아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산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행을 떠나기 3일 전부터 산이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활발하게 마당을 뛰어다니던 산이가 계속 집안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여행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한 듯 깊긴 걸었어요. 찬아, 왜 그러니? 어디 아픈 거야? 수진이 산이를 만져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열도 없고 식욕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산이가 자꾸 가족들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독립적이던 산이에 마치 어린 강아지처럼 계속 사람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엄마, 산이가 저한테 계속 따라와. 지영이가 화장실에 갈 때도 산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이가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인지 민호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산이는 더욱 심하게 불안해했어요. 평소에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은 민호 부부 침실문 앞에서 밤새 깁긴거렸습니다. 찬아, 들어와. 결국 수진이 산이를 침실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산이는 침대 옆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누웠지만 눈은 계속 뜨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수진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산이가 즉시 따라서 일어났어요. 찬아, 괜찮아. 잠깐만 다녀올게. 하지만 산이는 수진이 어디를 가든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산이가 왜 이럴까?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어요. 토요일 아침 7시 민호 가족은 일찍 일어나서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지? 지금 다 챙겼고? 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벌써부터 들떠있었어요. 그런데 산이는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족들이 어딘가 갈 준비를 하면 같이 가려고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찬아, 가자. 우리 같이 여행 가는 거야. 지훈이가 산이를 부르며 목줄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지? 평소에는 나가자고 하면 좋아하는데. 민호가 이상하다는 듯 산이를 바라봤어요. 찬아, 가자. 수진이 다시 불러봤지만 산이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아니,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이가, 네. 그런데 산이가 갑자기 일어나다니 현관문 쪽으로 가서 몸으로 문을 막으셨어요. 찬아, 비켜. 민호가 산이를 옆으로 밀어보려 했지만 산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히 버텼어요. 이상해, 왜 이렇지? 가족들이 모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찬아, 뭘 원하는 거야? 수진이 산이를 달래려 했지만 산이는 더욱 심하게 불안한 것 같아요. 그는 애하기 시작했어요. 낮고 간절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현관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설마 여행 가는 걸 싫어하는 건가? 그럴 리가. 평소에는 어딘가 가는 걸 좋아했는데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지훈이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그 순간 산이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콩 큰 소리로 짚더니 지훈이에게 달려들어서 가방을 물고 잡아당겼어요. 산아, 뭐 하는 거야? 지훈이가 가방을 빼내려 했지만 산이는 필사적으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야, 산아, 너, 그러던 중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산이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가방 천을 찢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 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옷까지 들이바닥에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산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옷들까지 물어서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산아, 가족들이 모두 산이를 말리려 했지만 산이는 미친 듯이 여행짐들을 물어뜯었어요. 그 모습이 평소의 온순한 산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산아, 제발 왜 이러는 거야? 수준이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산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이번에는 민호가 들고 있던 카메라 가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야, 산아. 민호가 가방을 들어올려서 산이가 닿지 않게 했지만 산이는 민호의 다리를 앞발로 긁으며 가방을 내려하려고 했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왜 이런 거지? 가족들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평생 이런 모습의 산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산이가 다시 현관문 쪽으로 가더니 이번에는 아예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버렸어요. 아무도 지나갈 수 없게 완전히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산아, 일어나. 민호가 산이를 이렇게 세우려 했지만 산이는 마치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 조용한 산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짖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집에서도 소음 때문에 나와서 뭔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하지? 시계를 보니 벌써 8시 30분이었어요. 출발 시간은 한참 지났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여행 자체를 취소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산이를 집에 두고 갈까? 지영이가 제안했지만 산이는 더욱 심하게 반응했어. 마치 그 말을 알아듣고 더욱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발 가지 마세요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 민호가 산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산이가 보여준 특별한 능력들을 생각해보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산이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나중에 그 이유가 밝혀지고 했거든요. 혹시 여행자에 뭔가 위험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설마 그런 걸 어떻게 미리 알겠어? 하지만 민호도 마음 한 구석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민호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산이가 가방을 싫어하니까 가방 없이 간단한 짐만 들고 가는 척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산아, 봐, 가방 다 치웠어. 가족들이 가방들을 모두 집 안으로 넣고 간단한 손가방 하나만 들었어요. 그런데도 산이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민호가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자 산이가 벌떡 일어나서 민호의 앞을 막았어요. 그러더니 민호의 바지를 입에 물고 뒤로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산아, 너. 하지만 산이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그 눈빛에는 처절한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발 가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저때 그곳에 가면 안 됨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펜션 체크인 시간도 지났고 산이는 여전히 완강하게 정황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보 포기해야겠어.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포기하기엔 민호도 아쉬웠지만 산이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강행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 산이가 이렇게 간대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동안 산이가 보여준 특별한 능력들을 생각해보면 이번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산이를 믿어보자. 민호가 펜션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했어요. 취소 수수를 물어야 했지만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산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고마워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8시 가족들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아쉬운 마음에 집에서 영화라도 보자고 했던 거였는데 긴급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의 심각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오후 이식형 설악산 일대의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여 설악산 인근 펜션촌과 등산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입을 다물어 화면을 응시했어요. 현재까지 부상자 20여 명이 발생했으며 일부 펜션들은 산사태로 인해 매몰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펜션의 경우 바로 그 펜션이었어요. 민호 가족이 예약했던 바로 그 펜션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무너전을 잃은 펜션의 모습이 생생히 보였어요. 통나무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은 거대한 바위들에 짓눌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아이들도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산이는 조용히 민호의 발밑에 와서 앉았어요. 그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산이의 새로운 함께 다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산이가 3일 전부터 보인 불안한 행동, 여행 준비를 방해했던 것, 필사적으로 집을 나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 산이가 우리 목숨을 구해준 거야.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산이를 안아주었어요. 산이는 조용히 지영이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바오 할아버지가 산이에게 특별한 능력을 전해준 게 아닐까?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바오가 마지막 선물로 산이에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전해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산이를 둘러싸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나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민우가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산이를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그냥 말썽을 부리는 줄 알았는데 수진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산이는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해야 하는 것 같았어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각자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산이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무조건 들어줄게. 지훈이가 산이와 약속했어요. 그래, 산이는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야. 지훈이도 동의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 4살이 된 산이는 여전히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산이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동네 사람들이 가끔 찾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민호 가족은 산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아, 오늘 날씨는 여전히 민호가 장난스럽게 물어보면 산이는 하늘을 보고 판단해줘요. 그 예측은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수진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산이가 다가와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뭐야, 산아. 산이가 하늘을 보더니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은 맑은 하루가 될 것 같다는 신호였죠. 고마워. 산아. 수진이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줬어요. 그때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와 산이의 털을 비쳤어요. 그 모습이 마치 천사가 탔습니다. 정말로 천사일지도 모르겠어요. 바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내준 작은 천사 말이에요. 산이는 오늘도 가족들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가족의 든든한 수호 천사 산이와 함께 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대로는 우리 곁터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사랑, 그리고 말없는 반려동물의 깊은 애정,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특별한 경험이나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